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네, 기업과 사회 수업을 듣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쪽지로 또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고요. 또 그 쪽지나 문자 중에서 이건 좀 심각하다 싶으면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공백의 시간에 전화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기업과 사회 이번 8장은요 기업과 이해관계자 집단입니다. 참,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데 쪽지 오는 것 중에 그 필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제출해야 되느냐 작품인데 아직 제가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의도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이번 강의 끝나고 맨 마지막에 노트를 제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언제 제출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는 지금 제가 올려주는 강의 자료를 전혀 보지 않고 수업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과제 2개밖에 안 냈습니다. 매주 요약한 내용 앞에 올리고 출석 인증받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 메모해서 제출하면 추가 점수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렇진 않겠지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이 이어진다면 그럴 때 이 메모한 노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수업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여러분이 그 메모하고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예를 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메모를 하면 이 친구는 이 사람은 그죠? 정말 열심히 수강을 했구나. 저 역시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트에 메모하는 내용은 맨 마지막 주차에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혹시라도 계속해서 오프라인 강의가 안 되면 그냥 대학교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받든 제가 수고해서 점수 채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기업체 관련해서 사실 우리 조별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조를 짜서 하고 싶어도 오프라인 강의 때 해야 재밌지 온라인 강의에서 조를 짜고 한들 큰 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 오프라인 수업의 어떤 그 스타트가 지금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5월이 다가가기 전에 일단은 자료를 기업체 하나 정도는 그죠? 우리가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는 부분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거는 오프라인 수업 때 발표를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많이 안 된다면 리포트라도 제출을 해서 또 차등 점수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장에는요 지금까지 기업의 개념, 사회의 개념, 그죠? 기업과 상호작용,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기업과 정신, 기업의 목적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과 집중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의 이해까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집단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 이해관계자 집단 안에 소비자도 있는데 기업과 소비자 또 그 기업과 이해관계자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이해관계자 외에 이 사회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에 관련된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사회적 윤리. 우리 앞서 배웠죠? 기업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게 이윤 추구, 그렇죠? 이윤 추구고 기업이 이윤 추구를 통해서 계속 기업이 돼야 됩니다. 존속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법률적으로
그죠? 법률적인 기대, 그 다음에 윤리적인 기대를 통해서 사회적인 기대, 예, 여기에 사회적인 책임이 같이 뒤따르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기업이 나아가는 어떤 그 단계에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죠? 네, 단순히 기업이 수익을 내고 뭐 있지만 그 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많이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어떤 직원의 복지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많이 그냥 월급만 주는 걸로 끝이 났지만 주 5일제가 생기고 주당 그죠? 예, 근무 시간까지도 52시간 그죠? 이렇게 시간도 지금 제약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기업이 안고 있는 어떤 이 사회의 내부 집단, 외부 집단, 내부의 이해관계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 책임이 막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기업하기 참 힘든, 사업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기업이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긍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성장이 그 나라의 성장을 도모하고 그 나라의 발전을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책임이 막중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책임 막중하다는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단순하게 기업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해관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늘 상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볼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자가 뭐냐? 이해가 뭐냐? 그렇죠? 이해관계자의 구분. 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단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또 소유권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권리를 내세우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것이고 또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또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래서 경영자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상당히 뭐 말할 것도 없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한다면 결국은 그 기업은 그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만큼 예전과 다르게 많이 성숙하고 또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갖는 그 권리를 자꾸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들어주지 않고 또 바로 잡아가지 않는다면 기업은 존속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대로 나오고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책의 순서대로 강의가 좀 진행되다가 책에 나오는 내용 외에 왜냐하면 책 내용이 너무 이렇게 이해관계자 부분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 이해관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또 정부거든요.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또 정부의 요구하는 역할 이런 부분을 뒤에 또 부가적으로 제가 추가해 넣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interest 했는데 기업 경영 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기업은 그냥 이 사회에 그냥 딱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고 폐쇄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인 거죠. 이게 개방적인 거죠. 다 예전보다 다르게 계속해서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온라인상으로 엄청나게 그죠? 온라인상으로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 기업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속하겠지만 주주들이죠, 주주. 자, 대주주가 있고 소액 주주가 있는데요. 자, 예전 같았으면 대주주가 워낙 이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힘을 받아야 하거든요. 요즘에 추세가 이제 은행에 금리가 없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서 그 돈을 빼서 이제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영향력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주주는 몇 사람이 그죠? 큰 금액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면 이 소액 주주들은 그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이 모였을 때는 대주주를 훨씬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액 주주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당하게 처리된다거나 그죠? 이러면 분식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기업의 어떤 그 윤리적인 행위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기업 한 사람 한 사람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게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SNS의 발달로 이 소비자 한 사람이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아서는 TV 뉴스나 언론에서 뭔가 방송이 되어야지만 그게 노출되었는데 요즘은 자기 스스로 그냥 찍어서 SNS에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보면 개인 1인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 갖고 있는 셈이죠. 안티가 하나 늘면 그 안티에도 동조하는 사람이 또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기업이 투명해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 문제가 없는 기업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좀 잘 경청해서 기업이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종업원들에게 좀 더 혜택이 불공정하다면 좀 공정성 있게 그죠? 예.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기업이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 주주, 근로자, 공급자, 소비자, 채권자, 정부, 지역사회, 경쟁자, 사회단체, 언론 매체까지 엄청 많네요, 그죠? 자, 그래서 경영 환경을 주체들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영 활동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단 돈을 투자하는 주주, 근로자, 공급자, 소비자, 돈 또 지원하는 채권자, 또 간섭하는 제도 만드는 지역, 정부, 지역사회, 그죠? 또 많은 공중 집단들, 그죠? 경쟁자, 어느 한 가지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기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 언론에서도 또 잘못 보이면 기업에 대한 또 잘못된 부분만 탁 꼬집어서 또 신문에 게재하거나 온라인에 게재를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잘 지내야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지내면서 융통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어느 집단 생활을 한다면 그 집단 생활 속에서 그죠? 너무 튀면 결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질타를 받거나 뭡니까? 하는 어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변을 의식해서 동조하고 맞춰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거는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게 된 개인이나 집단이다. 그래서 이해관계,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관계자. 예, 그래서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게 된 개인이나 집단을 모두 다 이해관계자 해서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경영자라고 기업을 보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기업은 사회 시스템 속에 유기적인 어떤 상호작용, 다 이렇게 쌍방이 일반적으로 되는 게 없고 쌍방이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원재를 줘야 기업이 경영을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소비자에게 주는 건데 결국은 돈 줘야 되죠. 그 원재료만 잘 받고 대금을 잘 지불하지 않으면 역시 또 기업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고 주주들한테는 자본을 잘 그죠?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만들었지만 또 배당을 하지 않거나 그죠? 문제가 생긴 분식이 한다면 또 신뢰가 떨어질 것이고 근로자 복지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거나 맞죠? 또 뭡니까 뭐 그 외에도 채권자 외에도 뭐 은행 다 있겠죠? 자 여기는 금융기관 여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제 조금 채권자보다는 좀 더 밑에 나네. 자 투자 대상자 금융기관 그죠? 정부 지역 사회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언론 매체 그 다음에 경쟁자 경쟁업체 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서 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혁신을 깨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이해관계자들의 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집단들을 조직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키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키워드. 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3대 기능.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3대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가 있겠죠.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성장성, 혁신성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3대 기능. 예, 일단 공공성, 그죠? 성장성, 혁신성. 자, 머릿속에 공공성, 성장성, 혁신성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겠지만 사회적 기대 충족, 등가적 가치 추구. 등가적이란 말이 뭐냐면 동등한 같은 가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대등한 누구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누구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되고 대등하게 평등하게 그 가치가 돌아가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성장성은 말 그대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조직은 기업이 성장하는 것 되지만 그 조직이 성장하는 만큼 그 많은 이해관계자, 주주나 공급자나 또 뭡니까 채권자나 같이 성장해야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어떤 기대에 맞는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시키는 걸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 세력 등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극제가 되죠. 기업은 이 혁신을 좀 늦추고 싶더라도 경쟁자가 앞서가고 스피드 있게 이게 앞서가면 지질세라 따라가야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기업과 경쟁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제품과 어떤 시스템 구조를 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혁신성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자의 수, 이해관계자에 속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씩 놓고 보면 자, 공공성입니다. 책에 공정성이란 말이 좀 나오는데 공공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공공성입니다. 공정성이 아니라 자, 사회적 기대. 자, 우리 앞서 배웠죠. 사회적 기대. 그러면 앞서 방금 했습니다. 이윤적 기대, 법률적 기대, 윤리적 기대, 사회적 기대. 또 사회적,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면 그 지역사회 발전에 그 기업이 얼마나 공헌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이 사회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시켜 쓰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나라가 되게 못 살고 기업이 힘들다. 기업이 잘 성장하지 못하면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는 똑같으니까요. 그만큼 또 잘 되는 기업한테 더 잘 되는 만큼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기대가 갖는 부분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녀가 되게 잘 됐어요. 의사, 변호사 되고 뭐 했습니다.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부모라면 아들이, 딸이 되게 못 사는데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되게 잘 됐어요. 만났을 때 그런 거는 안 해야 되는데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동창회 갈 때는 좋은 차를 몰고 가지 말고 큰 버스 타고 가라, 지하철 타고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기대에 못 맞춰주면 괜히 오랜만에 동창회 갔다 욕먹고 오기 딱 좋거든요. 자,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그는 기대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사회적 기대에 기업이 맞춰주지 못하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신뢰를 저버리고 계속적인 기업이 못 된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대등한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그죠?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직의 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조한다. 기업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가치를 동등하게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에서 기업 경영 활동. 자, 혁신성. 자, 혁신성 소비자의 기대. 자, 소비자의 기대, 고객 만족이지 않습니까? 고객 만족이 뭐였어요? 고객 만족은 고객의 기대치에 뭐에 이꼬르죠? 고객의 기대치에 제품의 사용 가치, 맞죠? 제품의 사용 가치하고 고객의 기대가 일치돼야, 맞죠? 이용 가치, 맞죠? 사용 가치, 이용 가치, 사용 가치죠. 사용 가치에 맞춰서 그 기대가 그 기대가 못 맞춰지면은, 사용 가치가 못 맞춰지면은 결국 고객 불만이 되는 거니까요. 소비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결국은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제품이잖아요. 돈 금액 대비, 제품에 대한 금액 대비 더 많은 제품의 어떤 그 가치가 높게 지불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게 올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경쟁 세력의 등장으로 혁신을 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조직의 성장, 이해자의 발전까지 도모해서 성장해야 된다. 네. 이걸 안 읽었나요? 그래서 기존의 문화, 간섭, 제도, 조직, 기술, 제품 등 질이나 방법 변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새롭게 변화시켜 가치를 창출한다. 자, 그래서 기존의 문화, 관습, 제도, 조직, 기술, 제품 등 질이나 방법 변화, 그죠? 혁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다 변화가 결국은 일어나서, 그죠? 소비자, 주변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기능입니다. 기능. 자, 그래서 세 번째 성장성. 동시에 성장해야 되고, 기업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같이 성장하고 도모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해관계의 성격에 의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 보면 소유권 이해관계자,
권리에 관한 이해관계자, 이해에 대한 이해관계자라고 책에 또 나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소유권을 관련해 있는 이해관계자, 소액주주, 대주주, 그 다음에 권리를 중요시하는 그죠? 이해관계자, 공급자, 채권자, 내가 일한 만큼 또 월급 받아야 되고 복지 받아야 되고 노동조합 설립해서 그죠? 예, 회사의 어떤 그 모든 이익이 다 돌아가지 않고 노동자들이 그죠? 예,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어떤 노동조합의 역할. 자, 이 노동조합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어제죠? 삼성 노미가 이재용입니까? 부회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죠. 뭐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은 그 박근혜 정부 때 로비 활동을 통해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으로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 사고 있는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세석부터 그죠? 예, 물려받는 데 있어 아버지한테 또 이 자산을 물려받는데 이건희 회장에도 물려받는데 많은 이 세금을 또 덜 내게 하려고 상당히 꼼수를 많이 쓰고 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모든 부분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미지가 결국은 있는 놈이 더하구나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좀 인수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세금을 좀 탈루하고 그죠? 해서 인수를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 북한 김정은 보고 막 욕을 하지만 기업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의 어떤 관행적인 어떤 이 후계자 이 세습 문제는 김정은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은하고 똑같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전문 경영인을 후계자로 이렇게 넣어서 그죠? 들여서 고용을 해서 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직계 가족이나 아들들에게 회사를 전부 다 인수인계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 기업의 오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오너의 자리는 항상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사실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헌신이 어느 날 가다가 멈춰서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저 자리는 내가 넘볼 수 없는 자리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 했습니까? 발언을 했죠.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안을 않겠다가 아니고 안을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을 생각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기자들이랑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나서 들어갔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의문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받고 또 그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그냥 종이에 적힌 그대로 읽고 그냥 끝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과는 사과인 듯한데 이게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는 사과. 상대방이 그죠? 어떤 사과를 받고 싶은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문제됐던 게 삼성은 노조가 형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노조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노조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회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르게 하면 노조를 만들 수 없게끔 월급을 많이 주니까 뭐 노조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조직 문화가 노조를 만들 만한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조직 내에 뭡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업을 향해서, 그죠? 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 노동상법을 잘 충실히 시행하는 그런 근로자 노동조합을 좀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겠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죠? 반도체에서 일을 하면서 암이 걸리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학적인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고 1인 시위를 하는 걸 좀 많이 봤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거에서 참 대기업이 돈도 많이 있는데, 자, 기업이 지금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훨씬 좋아질 텐데 왜 저렇게 두고 보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계속 받아주다 보면 계속 다 와서 돈을 요구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야 되는데, 길게, 그죠? 인생을 짧게 보면 오늘 내일 볼 거 아니면 그 사람하고 딱, 그죠? 단절을 하면서 그때 그 분위기만 좋아지면 끝이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길게 보잖아요. 길게 어떤 장소에서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 사람하고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안 만드는 게 참 좋거든요. 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노동조합 얘기해서 삼성 예를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삼성이 더 잘 되어서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의 주식 산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갑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 영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아까 얘기했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서 앞서 말한 대로 소유권과 권리가 있지만, 소유권과 권리 부분은 직접적인 거. 이 나머지 위에 밖의 테두리는 간접적인 거.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 자, 이거 구분을 좀 해야 되겠고, 공급자, 채권자, 근로자, 노동자, 소비자. 그 외에 지역 환경, 경쟁자, 정부, 자연환경, 사회단체, 국제환경, 언론 매체. 저 외 테두리에 있는. 자, 다음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유심히 또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이해관계자니까 이해 범위가 소유권, 권리권이고요. 이익과 가점이는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심각 정도가 직접 생존에 기업에 직결되니까 직접이겠죠. 그죠? 실체의 명확도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이 간접이다 보니까 상대적 불명확하고, 또 모임 단체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기도 하고, 그죠? 이게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상 활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을 경우에. 아무리 간접적으로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맞지 않습니까?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규제를 하거나 소비자 단체, 지역 단체, 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일반 개별 소비자는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과 경영자의 기업과의 관계입니다. 자, 기업과 경영자. 이건 앞서 얘기를 좀 했지 싶은데요.
자,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하나의 주식체 기업이고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식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최종의 의사결정자 매니저다 뭐냐 경영자 기업의 경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